안녕하세요. 자, 오늘 4.4 결합분포, 주변분포, 조건부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통은 노트를 실시간으로 이제 치면서 하는데 오늘은 미리 준비해놨죠. 준비해놓은 이유는 오늘 할 내용이 많기도 하고 좀 한번 좀 미리 정리를 해놓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할까 싶어요. 제가 너무 그 준비 없이 강의한 것 같기도 한데 요새 구독자분들이 늘어나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더 무거워지고 있다, 진지해지고 있어서 네, 그렇고요. 제가 지금 이제 그 조금 소리가 울릴 수 있습니다. 전에도 아마 조금 울렸을 것 같긴 한데 특히 지금 제가 있는 방이 조금 더 울려요. 제 귀로도 좀 울리는 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마이크를 이제 핀 마이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네, 조금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네, 가능하면 오늘 이제 사장을 마치면 좋겠는데, 사장을 마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장이 지금 연속값의 확률 분포죠? 그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특히 하나하나에 대한 게 아니라 그 확률 변수 두 개가 결합하고 그 결합했을 때의 상대적인 주변하고 그리고 두 확률 변수가 결합하는 형태 중에 이건 이제 결합하는 형태라고 보다는 어쨌든 조합되는 형태라고 봐야겠죠. 그 중에 조건부까지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맥에서 저는 윈도우스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맥을 쓰니까 맥에서 여기 가운데 점 있죠. 이렇게 가운데 점을 치는 방법이 좀 직관적이진 않아요. 그죠? 직관적이진 않은데, 그래서 잘 못 외우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써놓은 게 이게 이제 옵션 키, 그 다음에 요건 쉬프트 키, 9. 근데 이게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조합이 영어일 때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국어로 이제 보통 이제 한영 변환할 때 이제 한국어 입력기를 쓰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토글이라고도 부르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한국어로 토글이 돼 있으면 이게 안 먹어요. 그래서 되게 불편해요. 그렇고, 이제 요거는 이제 바로 입력하는 방식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모지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이모티콘? 하여튼 그 특수한 문자를 입력할 때 컨트롤 커맨드 스페이스를 치면은 그 화면에 나오죠. 입력하는 거 무슨 웃는 표시라든지 거기에서 영어로 뭐 한국어로 쳐도 되긴 하는데 영어로 미들 다시라고 하면은 미들만 쳐도 거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점 비슷한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적절한 거 선택하셔도 됩니다. 미들 다트 해도 되고요. 저는 아마 앞으로는 두 번째 이 후자 이 선택을 좀 쓰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못 외우겠어요. 이거 옵션 쉬프트 고 매번 필요할 때마다 찾는데 이거 외우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 가운데 점을 그렇다고 자주 치지는 않잖아요. 그죠? 대체로 가운데 점 칠 일 있으면 그냥 콤마 쉼표 치죠. 그죠? 근데 이제 가운데 점이 맞기는 한데 이렇게 대등하게 연결하는 관점에서는 자, 먼저 결합분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합분포 잘 아시다시피 두 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이제 여기 말 자체도 그렇지만 결합의 형태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각각의 확률 변수가 하나가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확률 변수의 순서상을 이렇게 써놨는데 뭐 이게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W가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확률 변수인 셈이거든요. 두 확률 변수를 결합해서 그랬을 때 제가 여기다가 PDF로 써놨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확률 밀도 함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W라는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를 쓸 때 지금 오른쪽처럼 그 F하고 밑에 확률 변수를 쓰는데 확률 변수가 두 개니까 두 개 쓰고 입력도 두 개니까 두 개 쓰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확률을 어떻게 계산되냐? 이 확률 밀도 함수를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A, B, 뭐 C, D 이렇게 각각의 범위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확률 밀도 함수는 범위로 하니까. 그럴 때 범위에 대한 적분을 하면 됩니다. 적분을 할 때 여러분들 아마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이 함수가 이변수 함수잖아요. 그죠? 이변수 함수인데 이변수 함수가 적분이 적분이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되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사실은 여기서 이제 특히나 여러분들은 특히나 이변수 함수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이변수 함수라는 것 자체가 뭔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좀 쉽지 않은 주제긴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확률 통계를 하다 보니 수학이 자연스럽게
꽤 나오죠, 그죠? 그리고 지금 미적분이 꽤 나오는데 또 결합 분포, 즉 다확률 변수인 경우에는 지금 다변수의 적분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그건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적분을 현재 시점에서는 변수 하나에 대해서 적분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x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적분하든지 반대로 y를 먼저 하고 x를 하든지 하는데 사실은 이 두 개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좀 묶어서 생각해 보면 그 x, y를 우리가 평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평면상의 어떤 영역, 리전이죠. 어떤 영역에 대한 적분으로 볼 수 있는데 적분을 지금 제가 인테그럴을 두 번 썼죠, 그죠? 그래서 두 개를 한 번에 쓰고 그 다음에 여기 DA라고 썼는데 이 A가 이제 두 변수를 가지고 만든 어떤 척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쉽게 가면 면적 같은 거죠, 면적. 왜냐면 각각은 이건 다 길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길이의 어떤 단위라면 이건 어떤 면적의 어떤 단위 그런 식으로 적분해도 되긴 합니다. 원래 사실은 취지는 이거긴 하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걸 실제로 계산하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고. 그래서 계산할 때 이 dx, dy 순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요. 언제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조건이 좀 있긴 합니다. 이건 뭐 지금 여기서 뭐 수학을 뭐 더 얘기할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연속이라든지 미분 가능이라든지 뭐 그런 형태를 띠면은 요거는 자연스럽게 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푸비니 정리인가 뭐 어떻게 정리로도 있는데 어쨌든 어쨌든 요 정도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이제 계산은 아마 여러분들 책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거를 실제 문제로 있어서 그걸 보시면 좋을 텐데 또 제가 또 얼렁뚱땅 넘어가면 또 안 되겠죠? 왜냐하면 책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예제 4-4.10이 결합 확률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적분이어가지고 사실 이거 하고 싶으실지 잘 모르겠는데 네, 사실 이걸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딱 이거는 그냥 기본 원리만 설명한 거잖아요. 원리만 설명한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 혹시 좀 문제도 하나 좀 소개해 주자라고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예제 4-10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예제 4-4.10 4.10 자, 그래서 이제 결합함수의 분포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f 좀 올려야겠네요. f x, y. 네. 근데 이거 레이테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 레이테가 아니에요. 아스키메스입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빨리 치는 거예요. 오케이. x가 0 또는 y가 0이네요. 그죠? x가 0 같거나 크고 5와 y는 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머지는 0 0으로 이건 영어로 할게요. 써놓을게요. otherwise 이렇게 쓰면 편하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왜 이래? 네, 자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0101 각각 0101 확률을 계산하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0 왜 이래? 0 1 and y도 0 1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네, 요거 이렇게 먼저 계산. 요거만 일단 합시다. 요거만 해봅시다. 자, 이걸 하면은 int 그래서 인트가 아니지 인테그랄이죠.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인테그랄 또 0에서 1까지 하고 2에 제가 이제 요 2가 제가 그때 기억했어요. 원래 이제 상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수라서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EXP라고 쓸까 싶어요. EXP. 그럼 EXP가 저거랑 같은 겁니다. 원래는 통계 쪽에서는 이걸 더 좋아하실걸요? EXP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DX, DY 이렇게 쓰면 되죠. 맞죠? 맞죠? 근데 이게 괄호를 안 써도 됩니다, 사실. 네, 괄호 그렇게 뭐, 어차피 되는 거니까. 괄호 그렇게 안 쓰셔도 돼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dx, dy면서 dx부터 먼저 할까요? dx부터 먼저 하는데, 자, 그러면은, 밖에 건 놔두고, dx부터 한다고 칩시다. 자, 그럼 밖에 건 놔두고,
dy도 있고 요 안에 게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부정적분을 생각해 봅시다. 원시함수를. 자, 근데 저거를 원시함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원시함수를 x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와 이게 여기서 저 머리가 잘 안 돌아가죠, 그죠?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표현하니까 좀 사실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는 이걸 많이 썼으니까 이게 조금 더 보기 편하실 것 같긴 해요, 그죠? 자, 요걸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거 부정적분 어떻게 됩니까? 이거 부정적분, 정적분 말고 부정적분 하면은 자, 앞에 요 마이너스 x 개수가 나와요.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원래는 사실 마이너스 없었으면 그대로 나오죠. 그죠? 왜냐면 뭐죠? 이 지수함수, 특히 요 익스포넨셜은 미분하나 적분하나 동일해요. 그죠? 굉장히 독특한 함수죠. 그죠? 어쨌든 근데 이거는 x인 경우고 마이너스 x인 경우에는 저 x의 개수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그냥 나오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미분이면 그냥 나오지만 적분인 경우에는 역수로 나와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1은 역수도 마이너스 1이라서 저렇게 된 거죠. 물론 이제 부정적분은 원래 플러스 C를 쓰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쏟아주시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죠? 근데 요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게 지금 우리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가만 보고 있으면 사실 이 위의 식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밑에 식은 여기 이퀄 빼고 써볼게요. 이 식 자체가 좀 약간 말이 되나 생각이 들죠, 그죠? 왜냐하면 x는 확실히 이 적분식 안에서의 적분 뭐 변수라고 뭐 보통 얘기하는 적분의 어떤 기준이 되는 적분의 대상이 되는 변수인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x승이라는 여기 요 x당 요 x랑 짝이 되는 게 맞죠. 근데 문제는 이 마이너스 y가 이 안에서의 짝이 없어요. 그죠? 이 안에서의 y에 대한 설명이 이 안에 없습니다. 분식 안에. 그죠? 이건데 그렇다고 y가 숫자는 아니잖아요. 1, 2, 3, 4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제 문자니까 이게 이제 변수인데 이 적분식 안에서는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될까? 대응이 없는 거죠. 그죠? 뭐 쉽게 하면 이제 뭐랄까? 길을 잃은 거죠. 쉽게 하면.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자유변수라고 그럽니다. 반대로 이렇게 요 x 같은 경우는 요 식 안에 이렇게 속박되어 있다고 해서 속박변수, 뭐 구속변수, 그래서 바운디드 베리어블이라고 그러고 요건 이제 프리 베리어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y는 이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식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y는 이 식 밖에서 무슨 값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y 2를 넣어도 되고 3을 넣어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어도 이 식 자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근본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예, 물론 뭐 영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대신에 반면 이 x 같은 경우에는 이 x승 있죠? 요 함수에 쉽게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독립변수잖아요. 그죠? 예, 독립변수다라는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dx로 적분을 x로 하는 경우에도 이거를 x에 대한 함수로 보고 적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y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건 결국 여기서의 y는 뭘 의미하냐? 그냥 쉽게 하면 상수 같은 겁니다. 상수 같은 거. 뭐 수라고 봐도 거의 무방할 정도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세요. 여기는 뭐 여기는 동일한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뜯어볼 수 있죠. 이렇게 뜯으면 되죠. 곱하기로 그죠? 뜯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뜯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저 2의 마이너스 y승은 x랑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개수처럼 튀어나와도 돼요.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튀어나오고 인트 2의 마이너스 x dx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제가 괜히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저거 하면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아까 위에서 했던 거니까 저거 계산하면은 되겠죠. 그죠? 계산해서 나오면은 상수 C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계산하면은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됐죠? 네, 플러스 C. 네, 대강 이렇게.
자, 이게 부정적분이에요. 우리 최종적으로 원하는 부정적분이 지금 뭐 EXP 익스포넨셜로 써가지고 좀 남달라 보이는데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 부정적분을 가지고 계산을 할 때는 저 C는 필요 없어요. C는 필요 없습니다. C는 필요 없어서 그래서 원래 계산식을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땡땡땡 써야 되는데 그죠? C 다트 1이라고 할까요? 가로 1 이렇게 쓸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로 1은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가로 1이라고 써놔야겠다 이렇게 그죠? 가로 1 이렇게 전 사실 이렇게까지는 안 써봤는데 이렇게 써야겠네요. 이렇게 써야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int 0에서 1까지 하고 이제 안에 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0, 1 넣고 그 다음에 dy 이렇게 돼요. 사실 식이 좀 많이 사납죠, 그죠? 여러분들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죠, 그죠? 사나운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계산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 0, 1은 x 자리에 넣는 겁니다. y 자리에 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x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1 여기다 넣고 0 이렇게 넣고 하면 되겠죠, 그죠? 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계산 뭐 어려운 계산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1부터 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2의 마이너스 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y죠 y 놔두고 2의 마이너스 0 1승이죠 이렇게 야 너무 지키려다가 힘들어지고 있다. 자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빼기 그다음에 사실은 저 2에 저거는 앞에다 빼도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안에다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x에 관련이 없는 거니까 그랬더니 아예 빼버립시다 이걸 앞에다가 이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그죠? 그러면 2에 마이너스 1 빼기 2에 0승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dy 이렇게 되죠. 여기 값이 이렇이 있는 겁니다. 어떤 숫자 값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이거 값이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값은 앞으로 빼도 됩니다. 이건 뭐 숫자니까 그죠? 상승을 빼고 또 여기 아까 했던 것처럼 하면 돼요. 네, 그래서 하면은 두루룩 하면은 값이 나옵니다. 값을 제가 써드릴까요? 책에 있으니까 그죠? 저는 그냥 식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변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적분을 하고 싶을 때 한쪽 변수는 고정됐다고 생각하면 되고 다른 쪽 변수만 생각해서 적분하시면은 됩니다. 뭐 다변수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미분도 마찬가지 사실상. 미분 적분 다 거의 같습니다. 나중에 아마 미분에서 이제 편미분이 아마 이 책에서 나오진지 잘 모르겠는데 편미분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내가 x에 대해서 뭐 x, y, z 막 변수가 여러 가지인 함수라도 내가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고 싶다면 다른 변수는 다 그냥 상수예요. 네, 그래서 하면 됩니다. 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편적분 같은 거죠. 또 편적분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라운드 쓰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또.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결합을 좀 얘기해봤습니다. 결합됐고 그 다음에 이 4.4.2가 조금 재밌는데 왜냐면 4.4.2가 이 이후에 할 얘기를 그냥 한 방에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표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뒤에 내용이 좀 많아요. 그리고 문제도 있고 예제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 뒤에 내용을 좀 따기 귀찮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 있는 이 표만 제대로 봐도 내용은 거의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표를 그대로 쓴 건 아니고요. 여기 있는 노트에는 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써봤냐면요. 맨 왼쪽에 이 식 있죠. 이게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도 배웠던 이 확률 변수가 특정한 값이거나 혹은 특정한 범위일 때 그때의 확률 값을 가리키는 식이었습니다. 이 식인데 이 식을 계산하는 방법이 당연히 있겠죠, 그죠? 있을 텐데 이 방법 중에 예를 들면 여기 다음 식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는 이제 x가 a일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x가 a일 확률을 구하는데 x랑 y랑 결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결합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x가 a고 y가 b일 확률이 있을 텐데 이 b를 모든 가능한 값 여기 지금 스몰 y라고 죄송합니다. 여기 잘못됐다. 잘 고쳤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아. 네.
모든 가능한 y 값을 다 해서 확률에다 더한다는 뜻인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라고 또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건 확률 질량 함수죠. 이산 확률 변수인 경우에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산 확률 변수여도 되고, 그냥 확률 밀도 함수라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나 확률 질량 함수 둘 다 상관없습니다. 둘 다 상관없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A를 넣으면 그게 그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산인 경우에는 시그마를 다 더하면 되는데, 이게 이산인 경우는 이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죠? 이산이 아니고 연속인 경우에는 y에 해당하는 값을 다 더하는 게 이산이면은 y에 해당하는 범위를 다 적분을 하면은 됩니다. 여기 이게 이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 이렇게 계산이 되는구나 싶죠, 그죠? 되죠. 여기는 지금 이제 결국은 이 y가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 얘기죠. 여기입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조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부는 다 맞죠. 그냥 이거는 그냥 확률 질량이나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이건 표현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조건부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의 식을 이게 분자 분모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분모를 이렇게 위로 올린 형태예요. 네, 이런 형태도 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번이 이게 베이스 정리입니다. 베이스 공식. 그래서 베이스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고 4번이 뭐더라? 4번이 독립이죠. 독립에 대한 얘기 한 거고. 근데 여러분들 이 베이스 정리에서 제가 이 책에서는 이제 베이스 정리를 지금 첫 번째 버전을 안 써놨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 버전을 써놨어요. 여기 이 글이 왜 이렇게 많냐?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x는 a 기분 y는 b. 이때 이제 보통 우리가 이 x, y에서 이 x가 이제 전, y가 이제 후라고 하면 안 되고요. 원인 결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후라는 표현을 안 쓰냐면은 원래 사전 확률 자체는 x는 지금 보시는 여기 x는 a 요게 사전 확률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요 전체가 사후 확률이에요. 전체가 사후 확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x는 a라는 걸 자꾸 원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꼭 원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사건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사건. 근데 관심 있는 사건의 원래 확률과 관심 있는 사건에 어떤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간 형태, 어떤 추가적인 조건이 들어간 형태, 그것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지금 베이스 정리를 쓰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때 이게 보시면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지금 이게 뒤집힌 조건부 확률이죠. 그죠? 뒤집힌 조건부 확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원인 결과로 생각하면 어떤 x라는 a라는 원인이 있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y는 b라는 결과가 났다. 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조건부 확률. 순방향 조건부 확률, 그거를 우리가 보통 가능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사전 확률이죠. 요 분모를 우리가 증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역방향 조건부 확률, 그걸 우리가 베이스 정리해서 이제 사후 확률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분자는 그대로 두고요. 분모만 좀 바뀝니다. 분모가 앞에서 봤던 이거예요. 예, 앞에서 봤던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자, y가 b인 확률을 계산하는데 x, y가 어쨌든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결합 확률상에 x에서 x에 나올 수 있는 값을 다 구해서 다 더한다는 거예요, 확률을. 요게 이 식입니다, 지금 이 밑에 식이. 근데 이 결합 확률이 계산이 또 어떻게 되냐면 결합 확률을 조건부 확률로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요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식이요, 보면요, 위아래를 잘 보면 굉장히 닮아 있어요, 위아래가.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뭐냐면, 위는 아래 이 식에서 정확히 x가 a일 때만 해당되는 거고요. 되게 재밌죠, 그죠? x가 a일 때만. 밑에는 x가 a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 분의 x가 a일 때만,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그죠? 네, 그런 겁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어쨌든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는 그냥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표를 정리하면서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우리가 어떤 확률을 그 표현할 때 지금 P라고 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에는 확률 질량함수, 확률 밀도함수 값으로 계산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확률 질량함수인 경우에는 시그마 합으로 하는 거고 확률 밀도함수인 경우에는 적분으로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큰 뜻은 그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주변 분포 얘기가 나오는데요. 주변 분포가 뭐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는 것처럼 여러 확률 변수가 결합됐을 때 그 중에 그 상대적으로 하나만 이렇게 들여다보는 형태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 동일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었던 식은 뭐냐면요. 이 책에 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 정확하게 이 식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식이 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다중적분이라고 하는 이게 괄호를 치는 게 맞기는 한데 괄호를 안 치거나 혹은 순서를 바꿔도 계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통 계산하기 편한 케이스여서 그래서 이렇게 괄호도 안 쓰고 뭐 순서도 그렇게 뭐 지금은 제가 예쁘게 쓰려고 이렇게 XYZ로 썼지만 꼭 XYZ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순서를 예쁘게 쓰려고 쓴 것 뿐이지. 이렇게 쓰고요. 이런 표기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이 식도 맞는 식이긴 해요. 맞는 식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맞겠죠? 맞나? 제가 지금 갑자기 헷갈리고 있어요. 이거 맞나? 왜냐면 여기서는 이거 맞다고 해야 되겠지. 세 개. 그래요. 예. 왜냐면 제가 지금 좀 고민을 했는데요. 왜 고민을 했냐면 이 XYZ 네. 제가 왜 이걸 고민을 하냐면 맞는 것 같아요. 예,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써놓고도 지금 약간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확률 변수가 4개인 경우잖아요. 지금 이 케이스는 확률 변수 4개인 경우인데 그 중에 나머지는 다 이제 그러니까 결합이 된 거에서 주변 확률, W에 대한 W 확률 변수의 경우는 주변 확률을 계산하는 게 네, 보시는 것처럼 XYZ로 다 하고 W만 우리가 이제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책에서 하는 얘기도 그거여서 가지고 네, 맞습니다. 자, 그렇고 조건부 확률, 네, 조건부 분포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건부 분포였나? 제가 지금 이게 아마 이 얘기가 이게 독립의 얘기였네요. 제가 독립 얘기를 옮겼었네요. 이거는 독립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조건부 분포는 따로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없어요. 네, 앞에 그 표로 거의 게임이 끝나가지고요. 네, 그래서 저 베이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조건부랑 베이스 이게 너무 식이 없어가지고 좀 미안해서 여기서 이제 제가 시그마를 이렇게 인테그럴로 써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산인 경우에서의 시그마가 연속인 경우에 적분을 바뀐다. 그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쓴 거고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좀 준비를 하다가 독립성을 보는데 아마 제가 번역할 때에도 이게 좀 뭔 소린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독립이라고 하는 게 둘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건 배반이고요. 그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기억하시겠지만 그 두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조건부 확률을 생각한다면 그 어떤 사건이 전제로 하든 전제로 안 하든 그 다른 사건의 확률이 동일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수식적으로 좀 편하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다양한 표현법이 있었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죠? 결합 확률이 두 확률이 곱이랑 같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또 독립을 표현하는 좀 예쁜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 대칭적인 방법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밀도 함수인 경우에는 밀도 함수의 그 그래프를 보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여러분 책을 보시면 여기가 몇 페이지냐면 193페이지입니다. 써놔야겠다. 페이지 193. 193페이지에 있는데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 4-37 한번 4-37하고 그 밑에 그림도 그렇고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뭐냐면은 이 그래프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이 두 뭐랄까요, 사건, 이 독립이다라는 거를 두 분포가 독립이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책에 모양이 같다는 말이 나옵니다. 모양이 같다. 모양이 같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잘린 단면의 모양이 어떻게 잘리더라도 모양이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단면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 x를 뭔가 그 xy에 대한 그래프면은 여러분들 그래프 한번 여기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그림 4-37을 여기 한번 봐야겠다. 써야겠다. 그림 4-37을 보면요. 위에 걸 한번 봐보세요. 위에 거에, 네, 그죠? 자, 이게 지금 입체로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입체로 보여져 지금 가로가 X축이고 세로가 Y축입니다. 통상 그렇게 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입체로 3D로 그려져 있으니까 이 높이가 확률 값이에요. 잘 그렸죠? 그죠? 자, 근데 이거를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보십시오. 오른쪽으로 가보면은 이제 평면 그래프가 나오죠. 그죠? 평면 그래프 두 개가 나오는데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x가 1일 때, 2일 때, 0일 때를 찍어서 정해서 그 다음에 y값만 밑에 지금 그린 겁니다. y값만. 그러니까 그래프로 입체로 보는 그래프를 지금 어떻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만약에 1일 때다. 죄송해요. 0일 때 할까요? x가 0일 때. x가 0일 때다라고 하면은 x를 0으로 고정시키면 나머지 y 값만 이렇게 함수로 쭉 나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약간 산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죠? 산처럼 약간 매끄럽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좀 보시다시피 x가 0일 때가 지금 가장 점이 작은 점이고요. 그다음에 x가 2일 때가 지금 실선이거든요. 보면은 x가 2일 때는 산의 봉우리가 좀 낮죠, 그죠? 근데 이제 x가 0일 때는 봉우리가 제일 높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x는 0일 때, 2일 때, 2일 때가 그래프가 닮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산봉우리 모양이 닮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닮았다는 게 도대체 수학적으로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죠? 모양이 같다, 닮았다. 이게 도대체 뭐냐면은 이게 수학적으로 어떤 뜻이냐면요. 어떤 그래프 두 개 그래프가 닮았다 그러면 한쪽 그래프를 축소나 확대를 하면은 다른 쪽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축소나 확대가 뭐냐라는 건데 축소나 확대라는 거는 결국 함수 값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요 그래프 여기를 봐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기 지금 책을 보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냥 여러분들 책 봐보세요. 책 봐보시면 그래프가 가운데에서 y가 0일 때죠. y가 0일 때 쭉 올라가 있는데 그 y가 0일 때의 함수값이 그 x가 0일 때도 어떤 함수값이 있고 x가 1일 때도 어떤 함수값이 있고 x가 2일 때도 어떤 함수값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한번 대충 보면은 이렇게 뭔가 늘어나고 있구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근데 이 늘어남의 이 정도가 이제 예를 들면 x는 0일 때 이 실선의 그래프랑 x는 1일 때 이 점선의 그래프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x가 0일 때 그래프에다가 예를 들면 2를 곱하면 x가 2일 때 그래프, 1일 때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통째로 그냥.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수식으로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책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y 값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y 값이라는 게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y라는 값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y 값과 상관없이 x가 두 개가 있어. 이거 하시는 두 개 x라고 생각되면 x라고 쓸까요? 헷갈리니까 x라고 씁시다. x. 이거
기호가 T에다가 조금 여러분들 좀 불편한 것 같아서 그냥 프라임으로 하겠습니다. 프라임은 미분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아리까리한데 그래도 타이핑하기 편하니까. 그죠? 닮았다가 x가 x일 때 그래프랑 확대하면 x가 x 프라임일 때 그래프 같다.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여기도 바꿔 써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잘못했다. 여기가 아니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뭐 x랑 x 프라임에 이거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게 이게 낫겠는데요? 이게 낫겠는데요? x 프라임에 짝이 있고 짝이 있으면 임의의 짝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어떤 짝이 있더라도 거기에 어떤 적당한 상수 c가 존재해가지고 두 개의 그래프,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이제 x일 때의 그래프인 거고 스몰 x일 때고 이쪽이 이제 스몰 x 프라임일 때의 그래프잖아요. 두 그래프가 닮았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한쪽 그래프를 상수배하면은 다른 쪽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 y는 상관이 없다는 게 뭐냐면 y 값은 여기에 이 x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가 상수라는 얘기인 거죠. y 값에 따라서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y 값이 뭐든 간에 동일한 값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닮음의 비가 c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이 연속 확률 분포에서의 독립을 밀도함수 그래프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x쪽만 그런 게 아니고요. y쪽도 그래요. 즉 y쪽 같은 경우에는 y를 결정하면은 x는 이제 요렇게 뭐라고 되죠? 아래에서 위로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면은 그럴 때는 삼각형으로 나오죠. 그죠? 근데 삼각형도 동일 잘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죠? 어때요? 삼각형 모양이 동일하죠. 모양이 조금 날카롭고 덜 날카롭고 이런 게 있지만, 사실은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계시면, 맨 아래쪽에 그 실선의 삼각형 있죠? 그거를 적당히 예를 들면 뭐 2 곱하면 좀 맨 위에 있는 가장 점이 많은 삼각형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y 값을 다 2를 곱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독립을 이런 식으로 또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자, 나머지에서 뭐 임의 영역에 대해서 뭐 적분값이 어쩌고 막 이런데 이거는 거의 그냥 수학이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왜냐면 갑자기 제가 이렇게 수학이면은 수학 얘기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할 텐데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있는데, 왜냐면 지금 이게 배우는 게 사실 이 수학을 배우려고 한다기보다는 통계를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고 있으면은 제가 왜 당시에도 이 책을 번역할 때 꽤나 난감했던 이유가 지금 이제 특히 요 부분 4.4점 요 부분이 조금 다변수 미적분이 얘기가 들어가고 있어요. 다변수 미적분이. 그래서 이제 적분은 이미 조금 했으니까 괜찮은데 미분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여기서 야코비안 우리나라에서는 야코비안 하는데 이제 영어로는 자코비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미분 행렬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변수에서의 그 미분을 편미분을 다 모은 행렬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계산에 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사실 제대로 하려면 알아야죠, 그죠? 알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산으로 가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번역할 때도 조금 좀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 아쉽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는 뭐 프로그래머를 대상으로 한다면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얘기하고, 여러분들 실제로 이거를 뭔가 해야 될 때는 좀 다른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코드를 짜서 한다든지, 뭐 누구한테 시킨다든지, 뭐 그런 정도로 할 때 알면 되는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살짝 듭니다. 많이 드는 건 아니고요. 살짝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혹시 이제 지금 강의 때는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고, 뭐 이 책에도 내용이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많이 나온 게 아니어가지고
근데 대략 여러분들이 이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 적분할 때 값이 좀 바뀌겠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냥 수긍하고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진 않고, 제가 사실은 제 노트에다가 이걸 쓸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어요. 이 야코비안을 좀 써서 자세하게 풀어낼까 말까 하다가 이게 한도 끝도 없겠더라고요. 편미분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조금 좀 그런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은 그냥 책에 그냥 나온 정도가 이 정도니까 라고 생각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은 내용이 이제 아직 남은 책 내용이 좀 남았죠. 4.5 아직도 좀 기대가 표준 배치 이런 거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연속일 때가 확실히 여러분들 그 이산일 때랑은 좀 많이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이전에도 얘기했을 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산일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덜 느낄 것 같은데 연속일 때 조금 많이 좀 뭔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연속인데다가 다변수인 게 특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일변수인 경우는 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냥 괜찮은데 다변수인 건 진짜 조금 많이 좀 어렵다? 가 될 것 같고, 다변수일 때 적분과 미분이 모두 다 다변수 미적분학이라는 그냥 미적분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그러니까 일변수 여러분 미적분 사실 고등학교 때 한 게 거의 뭐 어느 정도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배우시면 대학교 미적분가 이제 뭐 한 학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교 미적분을 배워도 중간 이후에 다변수가 나올 거고, 저희 때는 미적분을 한 학년 1년 동안 배웠거든요. 그러면 보통 2학기 때 나옵니다, 다변수가. 근데 사실 다변수 2학기 때가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좌절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변수가 확실히 그런 면에서 조금 만만치 않은 주제긴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프로그래머를 위한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고 있는 건데 내가 이렇게 다변수의 미적분을 알아야 되냐라고 하실 수 있죠. 충분히, 그죠? 어떤 거 같습니까? 여러분들 다변수 미적분 알아야 됩니까? 나는 그냥 일개 소프트웨어 개발자인데 그게 다변수 미적분이라는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좋은 말이 나가겠죠? 물론 됩니다 라고 할 것 같죠?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21세기를 사시는 분이니까 제가 이제 곧 부트캠프 강의를 다시 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AI니까 제가 맡은 건 AI니까 이제 AI 하시는 분은 당연하는데 앞으로의 개발자는 AI를 안 하는 개발자라는 게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전공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대단한 건 아닌데 컴퓨터 관련된 전공이 죄송합니다. 컴퓨터 사이언스가 있고요. 컴퓨터 엔지니어링이 있고, 최근에는 뭐 소프트웨어 공학? 뭐 소프트웨어, 뭐 좀 약간 소프트웨어가 붙는 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I가 붙는 과도 좀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꽤 다양해지고 있어요. 컴퓨터 관련된 전공들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분들 포함해서 공학이라는 걸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기계공학, 뭐 전자공학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자연과학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저 수학을 포함해서. 그죠? 다 통해서요. 다 통화해서 대학에서 이제 뭘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미적분을 해야 돼요. 미적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하나 더 있죠. 선형대수. 다 잘해야 돼요. 잘한다기보다는 해야 돼요. 뭐 잘한다 못한다까지 아니더라도 해야 되는데 이때 이 미적분이 그냥 일변수 미적분이 아닙니다. 뭐 대놓고 얘기하면은 다변수 미적분이에요. 왜냐하면 선형대수가 다변수 미적분이랑 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변수인 경우에는 선형대수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변수 이 선형대수랑 짝을 이루려면 다변수 미적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변수 미적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 없다? 기억이 없을 수 있죠. 아예 안 배웠을 수도 있고, 뭐 여러 사정으로.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았다면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진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도 어쨌든 확률 통계를 공부하려고 여기까지 왔지만 이 다변수의 연속 확률 변수부터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자연스럽게 다변수 미적분이 나오고 하는데 이게 다만 여기서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 AI 쪽도 그렇고 뭐 두루두루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변수 미적분을 한번 좀 터득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리면 좋겠죠? 좋겠죠?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도 있고요. 뭐 언제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해드릴 수도 있고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 있는 미적분 책 중 책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안 했어서 그렇지 뭐 정말 뭐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는 졸업을 최근에 하신 분도 있을 텐데 대학을 지금 다니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근데도 정말 까마득하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있어요. 본인이 분명히 했는데 뭐 스토커스 정리, 뭐 그림 정리 했는데도 내가 그걸 했었어요? 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런 경우가 있어요. 후빈이 정리 이런 거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공부라는 게 이 학습이라는 게요. 특히 이제 이런 수학 같은 경우에는 배우기만 하고 쓰지를 않으면 그냥 정말 뭐 휘발유처럼 사라지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확률 밀도 함수와 관련된 공부를 할 때 다변수 미적분이 필요할 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일변수가 아닌 다변수를 미적분을 해야 되나 라는 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여기에 행렬식이 나오고 왜 행렬이 나오나 이런 것들도 사용대수죠.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이런 걸 통해서.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그렇고 마지막으로 혼재한 경우에도 별 문제는 없다는 거 당연히 뭐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이브리드하게 해도 뭐 계산 다 되니까 어렵지 않다. 하는 정도로 여기 4.4절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4.5절 지금 할 건 아니고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이 아마 정규 분포하고 중심극한 정리 여기에 나오면은 중요한 얘기는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4장에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끝나고, 이제, 4장이 거의 끝나가니까 이제 5장이 궁금해지죠. 5장이 드디어 이제 조금 더 본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또 AI 시대고 하다 보니까 이 통계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저도 이제 이 책을 번역하고 나서도 그렇고 그 뒤로도 그렇고 통계를 공부해 두기를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AI가 많이 어떻게 보면 뭐 누군가는 머신러닝 이걸 뭐 통계와 거의 뭐 통계가 뭔가 다른 저게 안 떠오르네요. 뭔가 이렇게 모양을 바꾼 약간 변신한 느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본이 통계란 얘기예요. 네. 머신러닝도 그렇고 뭐 지금의 AI도 그렇고 근본이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를 잘 알아두는 게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4장까지는 아무리 그냥 좀 힘들게 했더라도 뭐 다변수는 잘 못하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어떻게 이제 알겠는데 고등학교 때 안 한 게 바로 지금 이제 5장에 나오는 공분산입니다. 공분산. 그러니까 확률 변수 두 개가 서로 이제 연관되어서 분산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상관계수, 뭐 상관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인과관계가 아니고요. 상관관계를 얘기할 때 이제 이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실제로 많이 써요. 많이 쓰는 표현인데 왜 고등학교 때 안 배웠냐? 글쎄요. 이거는 아마 뭐 고등학교 때 이런 것까지 배우려고 하다 보면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될 게 한도 끝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디선가 끊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끊은 거죠. 그래서 참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어디까지 배워야 되는가 자체를 여러분이 결정을 못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학교나 뭐 나라에서 뭐 어른들이,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면 여기까지 배워야 돼 라는 거를 모든 고등학생들한테 일률적으로 정한 거거든요. 저는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 이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이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지금 뭐 고교 학점제니 뭐 선택 과목이니 하면서 이렇게 나오지만 그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큰 제도적인 어떤 장치에 지나지 않고 그냥 앞으로는 각자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더 배워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게 뭐 수능이나 무슨 뭐 내신이나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겠지만, 없겠지만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도 본인이 궁금하거나 알고 싶으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중학생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5장의 내용이 거의 처음인 이런 내용은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신선할 수도 있고 뭐 충격적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는 꽤나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이제 그 AI 시대에 관련된 얘기들을 할 때 그래서 공분산이라는 거를 잘 알면 되게 좋은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렇게 하는데 수학적으로 조금 어려워요. 여기가 왜냐하면 벌써 이미 여러분들 조금 슬슬 이제 힘들어지셨잖아요. 변수가 하나일 때 상당히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두 개일 때. 근데 이게 이제 이게 행렬이 또 자연스럽게 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변수인 경우에는. 그래서 5장의 내용이 좀 많이 급격히 좀 어려운 느낌이 또 들어요. 4장도 만만치 않았는데 5장은 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이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보여주려고 왜냐면 확률의 면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확률의 면적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기하적으로 조금 뭐 접근을 하는데 그 기하적으로 접근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뭔가 여러분들 보기 편한 도형도 나오고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쉽게 접근이 되면 좋은데 또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것도 그런 접근법 자체도. 그래서 5장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뒤에 부분은 약간 보너스 같은 느낌이고요. 5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의 어떤 근본적인 거는 거의 끝이거든요. 그 기본 내용은 끝인데, 책이 원래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뒷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느낌이 들어요. 수학적인 내용도 워낙 많고. 근데 그 수학적인 내용을 여기서는 얘기를 언급을 많이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있는데, 양해를 미리 구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 영상을 혹시 보신 분들 중에서 내가 여기까지 좀 공부를 했는데 좀 전반은 앞에는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가면 갈수록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특히 이 연속적으로 정말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 자체도 물론 문제지만 이 내용의 그 근저에 있는 바탕에 있는 다변수 미적분하고 선형대수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선형대수는 그 정도는 아닌데 다변수 미적분이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미적분 책 중에 다변수가 나와 있는 책 부분을 다시 한번 슬슬 보시면서 음미하시면서 같이 가시면은 공부가 더 좋을 것 같아요. 풍요로울 것 같아요. 단순히 확률 통계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연속 확률 분포에 깔려 있는 다변수 미적분이라는 기초를 여러분들 같이 잘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현대 수학의 이제 모습입니다. 뭐냐면은 제가 조건희 교수님이라고 그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수학이 제공. 조건희 교수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현대 수학은 결국 계산이 되려면 미적분하고 선형대수로 내려와야 돼요. 예. 근데 이때의 미적분이 까놓고 얘기하면은 일변수는 사실 아닙니다. 네, 지금 같은 시대에는 특히. 그래서 다변수 미적과 선형대수로 내려와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AI 계산도 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려와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어떤 수학이라도 그거 계산이 되려면 다변수 미적분과 선형대수로 내려와야 돼요. 그걸로 표현이 돼야 돼요. 네, 네, 그걸로 분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뭐 조건부 확률이 결합 확률이니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분포, 그러니까 확률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분포,
그 분포가 그 분포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고 그 분포가 다변수 함수를 미적분하는 걸로 다변수 함수를 뭐 미적분하는 과정 중에 행렬로 표현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람도 계산하고 컴퓨터도 계산하고 빨리 계산하고 이런 걸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